한국직업방송 투데이 잡스 3.0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고 가는 수다 속에 피어나는 인사이트 뉴스는 네모다. 오늘은 뉴스는 문화다로 함께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글로벌 문화학부의 강유정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요런 이슈가 하나 있네요. 사실 지금은 서울에는 프랜차이즈로 되어 있는 대형 극장들이 주로잖아요. 근데 원주에 있는 아카데미 극장이라고 있는데 이 극장이 철거되는 게 뜨거운 이슈라고 합니다. 구조물 안전등급이 D등급이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철거 중이라고 하던데요. 원주에서는 극장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야외 공연장이랑 주차장을 짓겠다고 했던 거고 시민단체와 영화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저 여기서 박하사탕 받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늘 궁금한 게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도시들, 뉴욕이나 영국 같은 데 보면은 그리고 심지어 뭐 이렇게 로마 같은 데 가보면 뭐 몇천 년 된 건물조차도 네.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그 건물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전 그런 게 궁금하죠. 그러면 여기에 다른 거 몰라도 배수관 이런 것도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을 그러네요, 하지만 정말. 네. 뭐 몇백 년 오히려 건물일 경우에 역사적 네. 유서가 깊기 때문에 만약에 숙박시설로 바꾸면 훨씬 더 고급 호텔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고급 주택가가 되고 어떻게 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욕에 대한 주거를 안내하는 프로그램 봤더니 50년이면 되게 젊은 집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젊은 집이라고요? 네, 50년이 굉장히 우리나라 얼마 안 돼. 그런데 우리는 20년만 넘으면 여기서 말하는 안전 진단을 받아서 등급이 나쁘면 일단 부수고 다시 재건축하고 사실 그 뒤에 괄호 열고 얼마나 경제적 이득이 되는지를 따지는 게 워낙에 강하다 보니 저는 이게 원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내셔널 트러스트로 서울에 있는 수많은 근대 문학가들의 집이 이렇게 위험에 처했을 때 같이 살립시다 얘기는 했지만 못 살렸잖아요. 그리고 다 현대식 건물이 됐고 그리고 말 그대로 거기 작은 표지나 남아 있으면 무슨 자리다, 무슨 그렇죠. 터다. 심지어 그런 자리에 대한 표시조차 없이 그냥 헐리고 마는 곳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물론 서울이 역동적으로 바뀌는 새로운 되게 젊은 도시의 이미지도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일이 있어서 광화문 근처 그 경복궁 근처를 이제 올 일이 있었는데 여전히 남아있는 그래서 그 공간을 유지하면서 바꿔가고 있는 뭐 보안영화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되게 명소가 되고 있거든요. 오히려 굉장히 어리고 젊은 사람들이 되게 힙하게 찾는 공간들이 되는데 저는 이 원주의 극장도 아카데미 극장도 일종의 리모델링을 비롯해서 외형과 건축사적 의미가 있는 곳은 남기고 그리고 나서 좀 안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완전 철거와 그 용도를 주차장으로 바꿔버림으로써 지금이 갖고 있었던 이 역사성을 무너뜨리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회적인 논의가 좀 되고 그리고 나서 절차가 이어졌으면 좋을 텐데 무조건 경제성이라는 게 절대적 원리처럼 얘기가 돼서 그 자리가 땅값이 얼마다 다시 올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만 되기만 하면 이게 최고의 논리로 통하는 건 여전히 우리가 2023년이고 소위 말해 문화 강국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보존이나 유지 논리는 여전히 너무 후진적인 게 아닌가 좀 안타깝습니다. 네. 요즘에 진짜 보기 드문 외형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아카데미 극장이. 그리고 아주 시내에서 약간 벗어나 있는 지역이긴 한데 그래도 교통이 되게 편리하고 또 이 도심으로 진입하는데 어쨌든 시내 한가운데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야외 공연장이 원주에 더 필요한가? 그쵸? 예, 아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정말 주차장을 짓는 것이 시민들이 원하는 일인지 그런 것들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실은 요때도 그 뭐 CGV 이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가서 보면 그 약간 오래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그 맛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나요. 설경구 씨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과 그 스크린과 그 의자가 아직도 생각이 나거든요. 저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남겨줬으면 어땠을까? 사실 지금 서울에도 단성사, 피카디리, 명보극장, 그리고 허리우드, 국도극장 머릿속에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나
그 극장들이 나름의 자구책을 위해서 멀티플렉스라는 개성 없는 공간으로 네. 바뀌더니 그나마 이제 극장도 아닌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을지로나 종로에 갔을 때 과거 충무로에 영화사가 있고 네. 그리고 종로와 을지로에 영화관이 있어서 정말 일종의 양대 산맥처럼 대한극장까지 이루어지는 그 거리의 풍경들이 굉장히 문화사적으로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쵸. 너무 쉽게 그냥 변경되고 사라지는 걸 우리가 익숙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은 과거에 여기서 어떤 영화가 걸렸어. 단성사에 과거에 서편제가 걸렸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라고 얘기하려면 이제 자료가 사진에만 의존해야 된다라는 건 너무 좀 마음이 아픈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좀 더 가성비를 그리고 좀 더 경제적인 맞아요.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뉴스는 문화다는요. 여행을 가고 싶으신데 지금 당장 떠나실 수 없다면 저희가 혜택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요즘 나가보니까 너무 막히더라고요. 너무 막혀서 나가기가 힘들다. 나는 비용을 지불할 여력이 지금은 좀 안 된다. 그러시면 오늘 영화로 떠나는 여행으로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영화를 쭉 이렇게 보시면서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저 영화 보면서 나는 꼭 저 도시를 한번 가보고 싶어 하신 경우가 있으신가요? 정말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데 저는 최근에는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라는 청소년 로맨스 멜로드라마가 있거든요. 네. 불치병에 걸린 두 남녀가 어차피 우리 곧 세상을 떠나겠지만 그래도 뜨겁게 사랑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거기서 어디를 가냐면 네덜란드를 가요. 네덜란드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그 두 사람의 공통된 버킷리스트였던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 저는 솔직히 네덜란드 하면은 뭐 튤립의 나라 그리고 풍차 뭐 이런 거. 어떤 소년이 뚝을 막아가지고 막아떼더라. 막아서 나라를 구원한 어린 시절 봤던 그런 이야기로만 떠올랐는데 네. 거기에 안내 일기로 유명한 안네 프랭크의 그 숨어 살던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워낙 독서광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보기 위해서 간다. 그 처음 알은 거예요. 안네 프랭크가 저는 막연히 유럽에 살긴 했지만 독일 어디 사는 사람 아니었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덜란드에 숨어 있었고 그랬군요. 그 작은 그 다락방이나 이런 것이 보존이 돼 있어서 안네가 살았던 집, 안네가 숨어 있던 공간, 안네 일기 이런 것들이 전시가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뭐 고흐나 뭐 이렇게 떠오르긴 했지만 그렇게 또 문학적 답사가 가능한 곳이고 이런 곳이야? 라고 몰랐던 곳을 알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영화의 힘이 아닌가 싶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안내에 그 집을 한번 가보는 게 저의 여행지 가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실 네덜란드도 잘 가기 쉬운 나라는 아닌 그 듯해요. 영국, 프랑스, 맞아요. 독일, 오스트리아 뭐 이런 쪽으로 여행을 가면 짜거나 이제, 동유럽을 짜거나 이렇게 뭐 심지어 이제 발칸 쪽을 가더라도 네. 약간 굳이 네덜란드는 사실 경유지잖아요. 예. 그래서 그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그렇죠. 암스테르담에서 내려주니까. 경유해서 거기서 뭐 프랑스 가거나 영국 가거나 뭐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제 그곳에 경유가 아니라 들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했던 게 바로 그 작품입니다. 사실. 네. 근데 실제로 가보면 너무 달라서 실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영화 속에 참 아름답게 그려졌을 때 또 가보면 정말 안 오고 싶을 정도로 그 도시를 사랑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할 때 감독이 신경 쓰는 게 주인공의 방, 주인공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많은 걸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다면 그 배경이 어떤 도시라면 그것도 되게 중요한 선택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생충에도 네. 반지하방이라는 게 기생충이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민국 서울이니까 가능한 주거 환경이었고 정말 사실 그 정도로까지 주거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 잘 없지만 뭐 변기가 노출되어 있다거나 이런 것들 상징적으로 봉준호 감독이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유럽을 가면 마치 소공녀가 살았던 그런 옥탑방을 우리가 살아봐야겠다 혹은 내지는 잠깐 머물고 싶다. 그래서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그 드라마도 보면 에밀리가 파리에 가자마자 밖을 딱 문을 열면 에펠탑이 보이는 보이잖아요. 5층 방에 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게 이제 하녀방이었다는 거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하녀들이 가장 작은 방을 쓰니까. 받아서 그리고 냉난방도 안 되는 벽공지붕 바로 밑에서 추울 땐 추위와 더울 땐 더위와 싸우며 살았던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곳이 이제 낭만적인 네. 장소로 이제 기억이 되는 이유도 그 공간에서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언제나 영국 소설을 읽으면 그 어떤 맨들레이 저택, 숀필드 성, 성과 저택 얘기가 되다 보니까 와 이런 데는 한번 가봐야 되는 그러니까요. 건가? 뭐 오만과 편견을 보더라도 아 맞아요. 그 남자가 살고 있는 그 저택 자체가 네. 굉장히 중요한 네. 명지로 이게 되고 해서 이런 궁금증이 드는 것들을 보면은 아 역시 주인공이 머무는 공간 자체는 굉장한 애정을 주고 그리고 브루클린 근처 블리커가에 사라가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도 일종의 옥탑방 같은 데 살면서 원고를 늘 쓰잖아요. 와 그렇다면 우리도 미국에 가면 뉴욕에 가면 저길 가서 좀 저런 방에 좀 머물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 주인공의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강한 호기심과 매력을 주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 영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국 런던 하면 떠오르는 영화 해리포터. 그 9와 4분의 3 플랫폼으로 가는 거잖아요. 똑같은 기차역인데. 맞습니다. 그 해리포터의 킹스 크로스역. 우리나라 서울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거의 서울역이라고 보시면 될 듯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유레일 패스 끊어서 프랑스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도보 해역을 건널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영국에서 여기저기를 갈 수도 있으니까 아마 우리한테 서울역 개념인 듯해요. 예. 그런데 이제 9와 4분의 3역 예. 이 자체도 너무 판타지 같지만 맞아요. 그래서 영국 가서 뭐 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해리포터 유산을 찾아다니고 싶어하면 신세대 뭐 그 전으로 올라가서 오페라 그래요? 유령이나 뭐 맘마미아 보고 싶어 하면은 이제 9세대 이렇게 나뉘는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바로 우리가 카트 예. 마트에서 쓰는 네네. 카트에다가 짐을 잔뜩 실어왔잖아요. 싣고 9와 4분의 3을 밀면 벽으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죽하면 킹스크로스 역에서 예. 그냥 역 바깥에 저 모양을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9와 4분의 3역을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정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근처에서 찍는 거는 무료지만 저기서 카트를 잡는 건 유료더라고요. 어머! 네, 그래서 돈을 내고 카트를 잡고 그 목도리 있죠. 이렇게 체크 모양으로 네. 된 그 목도리를 메고 네. 사진을 찍게 됐는데 그 사진 찍는 곳 바로 옆에 보면은 해리포터 상품들 우리 마치 BTS 굿즈 팔듯이 팔고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하나의 소설이 유행하고 영화가 유행해서 그것이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역시 영국인들은 이걸 대대손손의 문화 상품으로 만드는데 이미 성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세계의 어린이는 계속 태어나고 그렇죠. 모든 태어난 어린이는 해리포터를 볼 텐데. 본다라는 전제하에 만들어 놓은 문화 상품이다 보니까 영국 런던에 가면 이제는 과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수많은 세대들이 이제 킹스크로스역을 일부러 가고 저 사진을 찍고 그리고 요즘엔 그 해리포터를 연극으로도 그리고 뮤지컬로도 또 만들고 있잖아요. 그걸 보기 위해 또 해리포터 전용 극장을 가겠구나. 우리 16세기의 선조들은 셰익스피어 극장을 갔다면 역시 또 이 해리포터가 또 하나의 문화 상품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도시를 관광으로 굉장히 풍요롭게 만드는 건 사실 그 콘텐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그 무슨 뭐 이렇게 장터 이런 거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천편일률적으로 어디 똑같은 거 가나 아니고. 장터 그리고 처음에 신선했죠. 빈백을 깔고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작은 소도구들 파는 예. 장인들이 와서 여러 가지를 팔았는데 지금은 이 신선했던 것들도 여기도 저기도 다 전국에 있으면. 네. 심지어 제주도에까지 똑같은 게 있다면 이게 제주도와 서울의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서 문화 콘텐츠 개발은 그렇죠. 참 중요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본 시리즈 중에서 제일 덕후들이 좋아하는 시리즈 중에서 본 얼티메이텀이 있는데 여기에 가장 붐비는 장소가 런던의 워털루 기차역. 이 장면은 정말 영화사적 장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 근데 이곳도 말 그대로 이제 서울역만큼이나 이제 네. 붐비는 곳인데 네. 우리식으로 따져 보면 신도림역에서
아무런 통제 없이 실제 영화에 들어갈 장면을 촬영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CG로 만들어 놓은 가짜 인간들이나 네. 내지는 통제된 그 엑스트라들이 모여서 아주 굉장히 재빠르게 영화를 찍어낸 게 아니라 실제 관객들이 실제 그 사용자들이 500여 명이 있었고 어머. 그리고 거기서 막 왔다 갔다 영화 촬영한지를 모르는 채로 다녀야 되잖아요. 여기 영화 촬영한데 이렇게 티가 네. 나면 안 되니까. 그 사이에 이제 맷 데이먼이 들어가서 이 영화를 찍었는데 5개월 동안 이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이 3명의 배우랑 수천 명의 군중들 이 사이에서 동선을 그걸 계속 연습을 했고 그래야 되겠네요. 그날 스태프만 500명 그리고 카메라도 수백 대가 돼서 이 정말 유명한 워털루 역신을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 영화를 볼 때마다 저 장면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지만 워털루를 가면 제일 먼저 본 얼티네이터 제임스 본이 네. 여기서 수많은 수천 명의 군중들과 섞여서 네. 정말 긴장감 넘치던 액션씬이 추격신이 만들어준 장면이구나라고 해서 하나 인상을 딱 갖게 돼버린 거죠. 그러네요, 진짜. 예, 저는 브릿 존스 일기를 정말 재밌게 봤었던 일인으로 런던에 대한 환상들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브릿 존스 하면은 오만과 편견을 잇는 그쵸. 말 그대로 현대의 또 런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좀 영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뭐 노팅힐이라던가 네. 이런 작품들 그리고 윈블던 제목 네. 자체도 영국적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 장소를 적재적소에 놓여서 그냥 노팅힐 홍보 영상이 아니라 알고 보니 노팅힐이 굉장히 부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꼭 한번 가보고 싶을 맞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노팅힐은 왠지 뭐 성수동이나 예, 망원동처럼 되게 힙한 그러니까요. 그 동네일 줄 알았는데 되게 부유한 부촌이래요. 그렇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팅힐 하면은 굉장히 우연히 지나가다가 누군가 슈퍼스타가 책방에 들를 것 같고 그렇죠. 휴그랜트 같은 영국식 발음을 가진 멋진 서점 주인이 등장해서 책을 권해줄 것 같은 느낌이 네. 환상이 드는 건데 이 환상은 실제로 영국이 어떤 곳이든 간에 실제로 영국에 정말 다인종들이 모여 살고 생각보다 갈등도 많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가자마자 영국은 낭만이 있을 것 같아라는 그렇죠. 기분 좋은 환상을 주니까 이 노팅힐의 영향도 굉장히 컸습니다. 네. 예. 그 휴그랜트가 그 노팅힐의 길거리 이렇게 걸어오면서 사과를 이렇게 집어서 먹는 장면이 있잖아요. 와, 저거래도 되는 곳이구나, 노팅힐이.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영국에 가면 노팅힐을 그 영화 때문에 들러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휴그랜트 같이 잘생긴 남자가 그 큰 서점도 아니고 여행 전문 서점을 할 그러니까요. 가능성은 네. 줄리아 로버츠가 거기를 지나갈 가능성만큼이나 희박한데. 없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두 가지가 공존할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근데 아까 제인 오스틴의 작품 얘기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로맨틱 코미디는 오만과 편견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맞아요.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네. 그 영국의 그 모습들이 다 있고 또 그게 가면 또 그게 보존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스 용품 할 때 쓰는 네. BATH가 이제 영국의 바스라는 지역이 있대요. 네. 거기서 유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와. 이 바스에 제인 오스틴이 잠깐 가서 소설을 쓰면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잠깐. 그래서 네. 이곳을 찾는 것도 관광지의 하나 그럴 것 있는데 같아요. 워낙에 이곳이 영국적 우리가 알고 있는 제인 오스틴 영화에 나오는 딸 넷을 가진 집이 네. 옥닥복닥하면서 그런 그 로맨틱 코미디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이미지가 워낙에 강하니까 우와. 예. 그 당시에도 휴양지였지만 아. 지금으로도 이런 기억을 가진 분들이 제인 오스틴의 흔적을 찾아서 많이 가시기도 하는데요. 네. 워낙 아름답기도 하고 그러니까 런던에서 보여주는 어떤 도시적인 이미지 사실 런던의 도시적 이미지는 좋은 부분도 있지만 잭 더 리퍼라고 부르는 살인마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참 영국 사람들이 참 영민하다 싶은 게 이걸 또 문화 콘텐츠로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뭐 뮤지컬도 네,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연극도 만들고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국은 이를테면 굉장히 부유한 사람도 많았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았고 화이트 채플이라는 곳 주변에서 범죄도 많았고 그래서 뭐 1실링짜리 잠자리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걸어놓고 매달려 자는 게 1실링 잠자리였대요.
그래도 버틸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침에 줄을 끊었대요. 그게 알람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머 세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애슐리 홈즈 같은 예. 이런 작품에 또 드러나 있기도 합니다. 에놀라 홈즈에. 그래서 거기서도 영국이 드러나지만 이렇게 흑역사도 잘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잭 더 리퍼 같은 이야기들. 그런데 이 바스는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공간인 듯해요. 예. 그래서 제인 오스틴의 소설이라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19세기 소설에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젠틀리 가문의 네. 그렇게 레이디들과 젠틀맨이 모여서 서로의 사랑을 주고받던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예. 영국인들도 한 번쯤 꼭 가보고 싶은 동네이지만 세계인들에게 이곳은 한편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동네로 알려져 있고 최근엔 또 의외로 그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영화지만 네. 이 감독이 영국인이었잖아요. 킹스 스피치를 만들었던 네, 네. 감독이 만들다 보니까 레미제라블의 네. 결정적 장면이 바로 이 바스에서 찍혔는데 바로 폴트니 다리라는 저곳에서 원래 원작에서는 그 센강에 투신하는 그 경감의 역할이잖아요. 네. 예. 자베르 경감. 그런데 이 촬영 장소를 영국 바스로 가져온 겁니다. 감독이.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자베르가 놓아주고 이제 예. 휴잭맨을 놓아주고 그냥 목숨을 러셀 크로우가 목숨을 예. 스스로 몸을 던지는 장면이 이 다리였는데 이 다리가 또 굉장히 아름다운 다리로 유명해서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를 그러니까요. 배경으로 한 프랑스 원작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생각이 아니라 바로 바스에 있는 이 폴트니 다리에 와서 레미제라블을 추억한다고 하니까 촬영 질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영화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를 맞아요. 그죠. 문학도 되게 영향력이 있지만 그걸 스크린으로 옮겼을 때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기억에 딱 들어가야 낙인이 되니까. 딱 찍히니까요. 예.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을 저 다리를 기억하시는 영화 팬들이 많아졌으니까 한 번쯤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굉장히 유명한 휴양지였다고 하니까 런던 근교에 있는 네. 원래도 아름다운데 그러게요. 아름다운 소설의 아름다운 영화의 장면이 되기도 하고 저런 영화의 한 장면이 되기도 하니까 많이들 가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파리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영화면. 그 낭만적인 느낌을 갖고 있잖아요. 파리에 직접 가보신 분들은 그렇게까지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고 그러던데. 오죽하면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네. 그런 시리즈 드라마가 시즌 3까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맞습니다. 파리에 대한 네. 그 환상이 있는 거. 환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상이 있고 또 특히 프렌치 시크란 표현도 있잖아요. 프랑스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네. 그 독특한 매너에 대해서 그리고 프랑스인들에 대한 또 선입견이기도 하지만 한편 굉장한 매혹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파리는 워낙에 그 베레포크 시대에 19세기 말에 많은 미국인들의 환상이 담겨 있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미드나잇 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위대한 개츠비의 소설가로 잘 알고 있는 스콧 제럴드 부부도 예. 이곳에 머물렀고 그리고 해밍웨이가 워낙 여러 곳을 주유했던 작가긴 하지만 역시 이곳에 와서 굉장히 오래 머물렀고 네. 그리고 이 당시에 뭐 철학자, 사상가, 시인 뭐 그리고 뭐 페인터 그러니까 화가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이곳 파리에 모여서 서로 교류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나 낭만적인 장소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도 네. 지금도 잘은 모르지만 파리 문화 하면은 카페 아니야? 예. 카페에 앉아서 1시간이고 그쵸. 2시간이고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니야? 근데 악명도 높죠. 사실 파리에 가서 지하철 탔더니 너무 지린내가 나더라. 라던가 네. 너무 위험하고 예. 지저분하다. 그런데 뭐 최근에는 곧 있을 파리 그 올림픽 때문에 상당히 정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파리 갔을 때 느낌이 너무 나쁜 소문이 많다 보니 오히려 생각보다 깨끗한데 생각보다 덜 지저분한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 생각보다 그래도 안전한데라고까지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파리가 그만큼 악명과 그리고 유명세가 아주 대단한 동네인데 이 파리라는 동네가 그 진짜 파리라고 부르는 게 우리 성곽 안에 있는 시내처럼 네. 정말 좁대요. 그러니까 오. 우리가 파리라 부르는 게 대부분 우리가 시내 지금 우리 방송을 하고 있는 연합뉴스 빌딩 자체는 아주 시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복궁 사대문 바로 안에. 앞에. 우리나라로 사대문 치면. 안에 있는 진짜 시내잖아요. 네. 과거에서부터 파리가 그런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파리 시민이라고 하면 만약에 2대 이상 파리에 살고 있다면
어마어마한 엘리트 가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집값을 감당하기도 힘들고 네. 파리 시내에서 일을 하지만 대부분 외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네. 많기 때문에 그래서 파리 시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끼리도 우리가 프랑스 사람들 좀 젠체하는데의 네. 느낌을 프랑스 사람들끼리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파리라고 뭐 너무 잘난 척한다. 파리 토박이 뭐 이런 파리 거네요. 토박이라고 너무 좀 배타적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라고 하는데 오. 근데 그런 이미지들이 뭐 아주 옛날 영화들 노트르담 네. 성당의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여러 이제 에펠탑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많고 그리고 아까 분명히 감독이 가져간 이미지라고는 했지만 레미제라블의 네. 이미지라던가 해서 그리고 저한테만 해도 20세기 초를 휩쓸었던 누베리마주 감독의 바로 뽕네프의 다리 같은 야, 데서 네. 뽕네프 다리를 배회하던 노숙자조차도 멋있어 너무나 보이면서. 아름답게 그려냈던 프랑스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잘 과거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요즘에 프랑스나 혹은 파리 배경의 영화나 소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아까 우리가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문화적인 게 있어야 도시가 기억이 되는 그렇죠. 거지. 단순 소비형 프랑스는 쇼핑이다. 물론 네. 개인의 그 선택지로 여행지 선택에선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 떠오를 때는 요즘 확실히 뉴욕이나 다른 쪽이 훨씬 더 그쵸. 아까 해리포터가 더 많이 네. 떠오르는 것처럼 프랑스 파리를 대표하던 과거의 그 수많은 작품들이 되려 점점 좀 시효를 만료해 가면서 최근에는 우디 앨런 감독이 만든 영화잖아요. 미드나잇 네. 파리조차도. 그러네요. 우디 앨런 감독이 미국인의 시각에서 파리는 어떤가를 음. 보여주는 영화였고 그리고 사실 또 우리한테 기억 남는 건 물랭 루즈라는 영화인데 네. 그 영화 역시도 헐리우드 영화였잖아요. 헐리우드 그러네요, 영화에서 진짜. 그 뮤지컬로 만들어진 물랭 루즈와 관련된 그 무희와 그리고 어떤 꿈을 가진 젊은 청년의 이야기였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게 좀 문화적 산물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오히려 파리는 외지인들의 도시가 되고 있구나. 에밀리가 가는 곳, 네. 우디 앨런이 상상을 통해서 가게 되는 곳. 그래서 내부인들에게 파리는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저는 그 두오모가 꼭 가보고 싶었던 게 냉정과 열정 사이를 두 권의 책으로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로 봤을 때 충격은 좀 달랐었거든요. 맞아요. 너무 아름다워서 저 꼭대기를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준세이처럼 잘생긴 아. 전 남친도 없지만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 소설을 읽을 때는 그 두 사람의 애틋한 마음이 더 환상적으로 다가왔지만 실사화되고 나서는 이제 두오모가 사실 성당이라면서요. 네. 그냥 어디 성당에 대한 이름인 건데 하필 저곳에서 만난다라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로맨틱하게 그려졌고 그래서 동양권에서 저 책을 읽으신 분들은 피렌체라던가 내지는 밀라노를 가기만 하면은 두오모와 함께 저 두 사람이 당연히 떠오르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곳 그리고 뭐 최근에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들 보면은 혹은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도 이번에 베니스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네. 베니스가 최근에 뭐 가뭄 때문에 곤돌라를 못 띄운다, 야, 물이 없다. 이런 말도 있는 거 보면은 마음이 급해지죠. 많은 분들이 그러면 내가 빨리 영화에서 가야겠다. 봤던 미션 임파서블 베니스 유령 살인 사건 그리고 이렇게 두오모들을 빨리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 마음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도 뉴욕이죠. 예, 지난주에 제가 그 뉴욕의 가을 말씀드리고 저희 딸한테 포스터를 보여주면 여기 가고 싶지 않니? 보기만 해도 가고 싶지 않니? 제가 막 이렇게 유혹했던 적이 있었는데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수많은 영화들이 맞아요. 그 도시를 동경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영화야말로 이제 초창기 뉴욕에 대한 이미지일 텐데 너무 해리가 좋아했어요. 셀리를 만났을 때 사실은 저 공원이 많은 분들이 해가지고 나서는 갈 수 없는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치안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이런 장면만으로도 싸워도 저기 가서 말다툼도 저기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가 로맨틱 코미디 문법을 좀 바꿨잖아요. 그렇죠. 막 이렇게 열렬하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투닥투닥거리는 가까이 있는 그 남자 그 여자가 네. 어쩌면 내 인생의 그 남자 그 여자일 수도 있다라는 새로운 제안을 했던 영화인데 저 뉴욕이란 공간이 워낙 대도시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귀하지 않은 곳이라면
이 두 사람의 아주 끈덕진 관계, 아주 오래된 관계가 또 뉴욕이 아니면 이곳에 두 사람이 이렇게 오래 머물 수 있었을까? 그리고 다양한 사람을 부딪히고 오가면서 익숙한 사람의 가치를 찾을 볼 수 있는 것도 대도시니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것들 딱 보니까 아 뉴욕은 가을이야라는 말을 사람들이 왜 하게 되는지 네. 이 영화가 잘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마천루가 쫙 보이는 그런 씬들도 뉴욕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세련된 느낌들도 동시에 갖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허드슨강이 네. 보이는 그 맨션에 살기 위해선 값이 얼마라더라 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런 어떤 실질적인 계산을 떠나서 그 강과 그리고 저는 그 브루클린이라는 네. 그 동네에 과거에 여러 영화들에서 이제 범죄 영화들에서 사실 예. 브루클린이 많이 묘사가 돼서 브루클린 다리라고 불리는 거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어메리카 네.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사람들이 걸어오는데 브루클린 다리가 보이면 아 저기는 범죄 소굴이구나 뭐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뭐 그런 영화를 아니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서 웨스트 사이드도 뉴욕의 웨스트 사이드 쪽은 브루클린 쪽은 범죄 도시야라는 이미지에서 이제 시작한 작품이었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힙하게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제 성수동이나 예. 망원동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그 약간의 그 과거의 느낌을 살려서 새롭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세월의 흐름을 바꿔가면서도 저는 머릿속에 브루클린 다리 하면은 제니퍼 코멜리가 이렇게 어설픈 발레를 하는 걸 옆에서 훔쳐보던 손은의 눈빛이 먼저 떠오르는 걸 보면 역시 장소가 이미지로 남긴 환경의 힘이 대단하구나. 네. 뉴욕은 그래서 가보고 싶은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시아로 와볼까요? 홍콩 하면 준경삼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왕가희 감독한테 고마워해야 할 것 같아요. 홍콩이요? 진짜, 네. 그러니까 홍콩이란 도시가 너무 많이 빚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준경상님에서 저 젊은 남녀가 비누를 바라보며 비누야 너도 슬프니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사처럼 그리고 나는 눈물을 흘리지 않기 위해서 수분이 다 빠질 때까지 뛰어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잘못하면 싸이월드에 있었으면 굉장히 오글거릴 수 있는 맞아요. 대사인데. 그런 식의 그 당시에 감성 그런 대사들과 그리고 지금도 만약 홍콩을 가시는 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왕가희 감독의 영화에 나왔던 이미지들이 너무 강력하죠. 여전히. 그래서 정말 너무나 밀집돼서 불편한 주거 환경조차도 낭만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마술을 보여줘서 화양연화 같은 경우도 서로 옆집인데 옆집이 아니잖아요. 네. 아파트를 들어가면 방 하나에 이를테면 거의 집 하나가 있는 셈인데 그렇게 좁은 곳에 살기 때문에 오히려 로맨스가 생기는구나라는 지금 보면 절대 좀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정서 안에서도 사람들이 사랑을 했다라는 걸 왕가희 감독이 보여줘서 지금도 우리가 가면 이제 침사추이를 찾는 이유라던가 왕가희의 영화에 나왔던 그런 공간들을 참 그 기억도 나요. 과거에 가면 여기서 누가 납치를 당했는데 뭐 이런 얘기로 설명하던 관광 해설과 달리 지금은 확실히 왕가희 영화가 홍콩의 한 얼굴 표정이 하나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게요. 천민밀의 그 장면들마저도 맞아요. 아직까지도 뇌리에 남아 있는 걸 보면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은 어떻습니까? 최악의 하루에서 뭐 남산도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최악의 하루에서 이제 남산을 오르내리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사실은 남산 주변을 걸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도로를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많죠. 예. 그런데 이걸 이렇게 걸으면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걸 충분히 살려준 이제 김종관 감독의 따뜻한 눈빛이 잘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저는 홍상수 감독하면 영화 제목도 북촌 방향이라던가 이런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서 외국인들이 정말 찾는 곳이 되었지만 한옥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인사동으로 넘어오는 이런 쪽에서 늘 막걸리와 전을 마시면서 밤에 시간을 보내는 배우들의 모습과 함께 지금도 자유의 언덕이라는 그 카페가 실제 있더라고요. 예. 그 언덕, 그러니까 그 북촌길에 그래서 그런 그 카페를 가서 이곳이 홍상수 감독 영화를 만들었던 바로 그곳이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서울 시내 한가운데를 세트가 아니라 도시 자체로 보여준 영화로도 홍상수 영화나 혹은 김종관 감독의 영화가 그 서울의 어떤 속사를 보여주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저런 느낌도 좋기는 한데요. 한때 왜 마블 영화를 서울에서 찍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도로도 굉장히 통제하고 도로도 맞습니다. 통제하고 마포대교를 엄청나게
맞아요. 뭐 김밥 그 해분도 맞아요.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되게 좋아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 서울은 사실 지금 진짜 메트로폴리탄이잖아요. 그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를 찍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외로 그런 게 별로 없는 걸 보면 덜 알려져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이미지가 그런 것에 적합하지 않아서인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영화들이 특히 이제 대중에게 호소하는 영화들이 장르물이 많다 보니까 특정한 사실적 지역이 나오기가 힘든 거죠. 그러네요. 오히려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리 재밌는 것들이라도 이를테면 글로리나 무빈 같은 드라마도 특정 지역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려우니까 네. 늘 우리가 보는 자막 있죠. 여기서 나오는 지역이나 지명은 실제 지명과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조금은 낭만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도시가 서울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지금쯤 조금씩 이렇게 약간 단풍이 무르익어 가고 있는 그렇죠. 지금쯤 정말 이 연합뉴스 빌딩 주변에 광화문 주변을 조금씩 걸어보면 네. 서울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가라는 생각이 절로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뉴욕에서 보여지는 가을만큼이나 서울에서 맞아요. 보여지는 가을도 멋지고 아름답거든요. 강도 있고 산도 있는 이런 도시가 흔하지 않으니까 그 능력 있는 감독님들과 영화의 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그려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왕가희 감독에게 홍콩이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거 맞아요.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뭐가 못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까지 강유정 교수님과 함께 영화로 떠나는 여행을 저희가 쫙 3개 일주 시켜드렸습니다. 자,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